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스페이스 방충리에서 시즌3를 열고 있는 옛날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되게 특별한 시집 한 권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네, 나는 뉴스보다 더 편파적이다 라는 정지윤의 시집인데요. 특별히 낙유한 에디션 이라고 적혀있는 시집이에요. 시집을 이렇게 펴내기 쉽지 않은데 하드커버에 드로잉 시집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림책이나 뭐 이런 책들 보면은 글과 그림 뭐 이렇게 구성이 많이 되잖아요. 보통 시화집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책은 드로잉 시집이라는 이름으로 출간이 됐어요. 신생출판사인 안녕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시집을 쓴 시인과 드로잉 작업을 한 낙유한 작가의 프로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를 쓴 정지윤 시인은 2015년 경상일보 신춘문예의 시, 2014년 창비 어린이 신인문화상의 동시, 201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의 시조가 당선이 되었다고 해요. 아주 다방면에 재능이 있으신 시인이신데요. 전태일 문학상, 김만중 문학상, 신석정 촛불문학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동시집 어쩌면 정말 새일지도 몰라요 와 시조집 참치캔 의족이 있다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시집의 그림을 그려서 넣은 낙유한 작가는 강원도 원주 출생이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속과를 중퇴했다고 합니다. 흙을 주무르고 멍 때리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고요. 신동영 문학관, 제주올레, 포천 교동마을 이주 프로젝트, 제주 비엔날레 조교 프로젝트 등에 참여를 해왔다고 합니다. 마성 모란공원, 서울 용산 도시기업관, 서울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 꿀잠, 태안 화력발전소, 부여 신동영 문학관에 작품이 설치되어 있으며 제10회 구본주 예술상을 수상했다 라고 프로필에 적혀 있어요. 시집에 들어가기 앞서서 뒤에 가보면 이 책을 펴낸 안녕출판사의 대표님이 또 흔치 않게 추천의 글을 써주셨는데요. 소개해드릴게요. 나는 뉴스보다 더 편파적이다는 실제와 실제에서 파생된 언어들 사이의 왜곡을 정밀하게 포착해야 된다. 뉴스 앞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는 시선들의 모호한 일상을 가차없이 휘저어놓는 정지윤의 시어들과 낙유한의 드로잉은 완벽하게 겹을 이룬다. 편파의 극단에 맞서 매 순간의 진실한 심상들을 소환하는 두 사람의 콜라보는 역동적이면서 유쾌하다. 강하고 빠른 선과 밝은 색들이 편견으로 은폐된 진실을 지금 이곳의 실감으로 되살려 놓는다. 문자와 이미지는 여백을 공유하며 자유자재로 공명한다. 해고 통지서도 입이 없는 루저도 이 공명의 자장에 들어와 함께 춤춘다. 뜨거운 현실 속의 이슈들을 정지윤의 언어가 지표하게 쫓는 동안 말없이 완성된 낙유한의 형상들은 온몸이 멍든이들을 쫓아 주파수를 맞춰낸다. 드로잉 시집의 모든 주인공들은 권력이 조준하고 퍼붓는 뉴스들의 상처를 침묵으로 받아 안거나 씁쓸한 서로의 등을 응시하며 오늘을 함께 버텨낸다. 이 버팀이야말로 편파적으로 변한 세계를 바로잡는 눈부신 두 사람의 춤이자 공명의 축이다. 제22회 전태일 문학상과 제10회 구본주 예술상 수상자로서 정체성을 갖는 정지윤의 시와 낙유한의 드로잉 콜라보는 사회구조와 시스템의 안팎에서 강제로 밀려나가는 기억들과 상처 입은 당사자들을 초광각의 앵글로 분명하게 끌어안는다. 나는 뉴스보다 더 편파적이다를 통해 독자들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진실의 생기와 영감이 가득한 상상력을 함께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전미영 대표는 본인이 조각가이면서 사진을 대학교 때부터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셔가지고 글도 굉장히 회화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추천에 소개해드렸고요. 앞에 가면 시인의 말을 또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 시집을 쓰면서 정지윤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뉴스의 맥락은 뒤섞인다. 그래서 편파적인 나는 언제나 이중의 역설을 견디며 산다. 다 알거나 다 모르는 하루. 행간과 행간에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지나간다. 내가 알 수 없는 비의 심연과 모호한 사건들을 편집한다. 나는 결국 나의 콜라주. 기압골이 지나간다.
배와 낙타가 서로를 마주보며 지금 여기 여의도를 지나간다. 남인들의 배고픔과 증오를 배울 틈도 없이 겹쳐지고 겹쳐지는 사건들 속에서 마침내 평평해진 나는 입체감이 사라진다. 나는 멀쩡하게 찢어진다. 일부러 구멍낸 청바지처럼 너덜너덜 웃거나 발이 저린 사건과 사물들. 그 투명한 거울에 나를 비춰보기엔 여전히 나는 편파적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 이 시집에는 좋아하는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편파적이기를 선택한 시인의 56편의 시가 쓰여 있고요. 해설로 이영진 선생님이 디스토피아를 뚫고 나오는 상상력이라는 글을 정말 시인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해설이다. 너무나도 성실하고 시인이 정말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시를 썼을까 싶을 만큼 조목조목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시를 정말 제대로 읽어내고 포착해내려고 써내려간 해설이 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안정출판사는 신생출판사여서 그렇게 많은 책을 펴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2권의 시집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이영진 시인이시기도 하잖아요. 이영진 선생님이 해설을 달아주시는데 이 해설을 읽다 보면 와, 시를 이렇게 해설을 시의 이 뒤에 보통 많이 건너뛰기도 하고 뭐라고 하는 거야 싶은 그런 글들을 접할 때 되게 곤혹스럽기도 한 부분이 시집에서의 해설 부분인데 이분의 해설을 읽다 보면 내가 놓쳤던 그 시어와 시어, 시구와 시구, 시와 시 사이의 간격, 간극 속에서 포착해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깊이 있게 꺼내주셔서 굉장히 많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해설은 디스토피아를 뚫고 나오는 상상력 이라는 제목으로 죽음을 향해 역동하는 브레이크 댄스라는 부제를 달고 장작 몇 쪽이냐면 해설이 거의 50페이지에 가깝게 실려 있어요. 인상 깊었던 시 몇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시인데 시 제목이 굉장히 강렬해서 시 제목만 표제어가 된 나는 뉴스보다 더 편파적이다라는 시 제목도 그렇고 뭐 이야기가 잘 떠오르지 않는 봄날이라든가 나는 매일 빈병처럼 울었다. 물은 납작해진다. 루저 너는 입이 없지. 나는 아픈 부위를 수정했다. 뭐 이런저런 제목들이 굉장히 강렬해가지고 먼저 막 이렇게 찾아서 읽게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일단 표제로 쓰인 나는 뉴스보다 더 편파적이다 라는 시는 굉장히 짧아요. 소개해드릴게요. 서로 등을 바라보는 저녁. 눈과 귀는 늘 억울하다. 희망은 없는데 믿고 싶은 것들은 많아졌다. 날마다 뉴스 앞에서 나는 뉴스보다 더 편파적이다. 그 앞에는 넝쿨 장미들의 파산선고라는 시가 적혀 있어요. 파산 뒤의 생이 오히려 자유로울까봐 겁이 났다. 법원과 은행 담장의 장미들이 붉게 소리친다. 속도를 죽이지 않고 교차로를 건너오는 차량들. 소나기는 서로 필요한 계절이 다르다. 넝쿨 장미들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가는 구름을 먹어치울 때 덮쳐오는 파산선고. 함성 크기만큼 빈 병들이 깨진다. 툭 건드리면 함성을 쏟아놓는 구름. 지금 막 도착한 내 소식이 소나기에 젖는다. 이 시 옆에 놓인 나규환 작가의 드로잉은 이래요. 네, 독특하죠. 요즘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많은 또 편파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속도를 벗다라는 시인데요. 대형 덤프트럭이 길 가운데 멈춘다.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몸이 덜커덕거렸다. 신호를 무시한 속도가 비상등을 켰다. 필사적으로 달리던 길. 속도를 벗어버린 차들은 고요하다. 저 뒤쪽 어디선가 부서진 내 몸이 온다. 속도를 벗어난다라는 것의 의미가 부서진 몸으로 상징되는 어떤 죽음, 사고 이후를 그리게 하는 시여서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잠시 이 시가 그리고 있는 시상을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뭐랄까요, 비극적인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시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토피아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편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서울역. 스크린 도어를 열고 나서면 다들 어깨가 기우뚱해진다. 대출 광고들이 안팎으로 달려든다. 어쩔 수 없잖아. 속삭이던 눈송이들이 신용카드를 꺼내 서로의 손목을 그어주었다. 시는 굉장히 짧은데 신용카드를 꺼내서 손목을 긋는 그 장면들이 되게 중의적이면서도 되게 너무 선명한 이미지로 딱 남게 해줘서 이 선생님은 참, 이 시인은 참 어떤 삶을 사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고 그래요. 장작 50페이지에 달하게 해설을 써주신 이영진 선생님의 해설 글을 보다 보면 시인과 작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시집, 드로잉 시집이라는 이걸 뭐라고 명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물음들 속에서 이 시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그림 또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계속 추적해 가면서 이야기들을 쭉 엮어서 한편에 또 새로운 어떤 비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그야말로 해설, 이 시와 그림을 제대로 더 깊이 있게 작가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었을까? 혹은 그것에 더해서 말이 되지 않은, 작품이 되지 않은 그 이면의 이야기들까지를 잘 설명해주고 계셔서요. 딱 몇 가지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영진 선생님은 한 권의 책이 어떻게 아트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도 하셨어요. 어떻게 만들어도 책은 그저 책일 뿐인데 디자인이나 편집, 제작과 같은 일반적인 문제를 뚫고 나가 책 자체의 예술이 구현되도록 이끌 수 있을까? 시각적 진실이면서 동시에 언어적인 진실이 구현되는 공간이라면 아트로서의 가설이 한 권의 텍스트 안팎에서 모두 성립되어야 하지 않을까? 누가 무엇라 하건 상상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 컨템포러리 아트가 아니던가? 이런 스스로에 대한 질문인지 아니면 우리 보고 이런 것 정도는 생각하면서 이 책을 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과는 달리 공동작업의 범주나 내용 등이 그렇게 막연한 것만은 아니었다. 두 작가들의 심상치 않은 커리어는 책을 단순히 텍스트가 아닌 특별한 지향성을 가진 예술로 끌고 갈 만한 충분한 저력을 담보하고 있었다. 정지윤은 김만준 문학상, 신석정 촉불문학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지닌 시인이며 나규환 역시 대추리와 용산, 제주 강전마을, 태안 등 격렬한 이슈 현장에 자신의 조각을 설치해온 조각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계세요.
정지윤은 단어와 너조로 기술 유토피아와 결합된 현실의 존재론적 왜곡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자체를 공략한다. 반면 나교안의 드로잉은 사소하고 하찮아서 잊혀버리는 일상의 찰나에 주목했다. 사소한 것들에 투영된 루저들의 눈빛과 침묵이 토해놓은 숨소리를 수집해 들어간다. 어느 순간에도 다수가 되지 못하고 단수로 떠도는 루저들은 그의 화면 속에서 비틀어진 얼굴로 크게 클로즈업 된다. 그가 끌어안는 사소한 것들은 드로잉의 이미지들은 정지윤의 언어를 통해 새롭게 의미를 얻고 확장되어 가지만 세상 밖으로 뛰쳐나오지 못한다. 길게 기른 머리칼 사이로 눈만 드러내고 자신과 다른 세계를 힐끗거릴 뿐이다. 시의 행관과 여백은 백색의 아득한 심연과 우주의 측정 불가한 어둠을 압축하고 있는 마술적인 공간이다. 이미지나 언어 밖의 공간 역시 사방으로 무난하게 뻗어나간 저 너머의 무엇이다. 이 공간에는 때로는 빠르게 스쳐가거나 잠시 머물다 가는 연기 같은 형상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팽목항의 파도 앞에서 울고 있는 아버지도 있다. 모두 종이책 한 권에 담기는 예측 불가한 스토리들이다. 구름처럼 가벼운 것, 크고 작은 것, 넓고 좁은 것, 빗방울과 샤워기와 욕조, 빨간 제라늄과 죽은 고양이, 옷걸이와 점퍼와 총, 한 사람의 시인과 화가이자 조각가인 젊은 남자가 부리는 마술이 마음껏 펼쳐줘도 이상하지 않은 공간이다. 시집이자 드로잉 북인 책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어야 할 것 같다. 마치 56편의 옴니버스 영화가 연속 상연되는 무대이자 전시장인 이 가설의 공간에 어떤 이름을 붙여줘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그냥 책 이름을 망고나 솔방울이라 부르면 안 될까? 의외로 이렇게 발랄한 면이 있으신 분 같아요. 책 하나에 두 사람이 펼치는 공상이 지시장의 변기처럼 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 전폭적인 것은 아니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흥미롭다. 그러면서 이제 나교안 작가의 드로잉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가시는데요. 나교안의 드로잉은 너무 하찮고 작은 순간들이 연출하는 행위와 동작, 표정, 숨소리 등을 하나의 프레임에 담아냄으로써 실감을 증폭시켜 갔다. 그가 보여주는 하찮게 짝이 없는 사물들의 작은 흔들림은 더 이상 쪼개거나 나뉠 수 없는 일상의 절대적 순간들이었다. 그는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게 한 장면을 밖에서 안으로 다시 복귀시키고 있었다. 그러면서 어떤 작품에 대한 이미지를 글로 또 표현해 주시기도 했고요. 정지윤 시인의 시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지윤의 시는 실감이 사라져가는 현대의 공허한 삶을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한다. 그녀가 포착하는 삶의 구체적인 정황은 대부분 고통스럽고 공경에 빠져있다. 하면서 여러 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매트릭스라는 시의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런 글을 적어주셨는데요. 일단 매트릭스 시의 일부는 이래요. 아이템이 가득한 젖병, 통통한 아기는 깔깔거리고 유모차는 모니터 위를 날아다닌다. 키보드가 중얼거린다. 최고로 키울 거야. 엄마 나 여기 있어. 넌 그냥 게임이야. 엄마가 마신 콜라 한 병과 우유 한 팩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다. 젖이 퉁퉁 부른 모니터는 멈추지 않는다. 이게 뭔가 생각이 날 듯 했었는데 해설을 보고서 완전히 다 이해가 됐어요. 뉴스에 보도된 이 사건은 게임 중독에 빠진 어린 20대의 아이 엄마가 아이를 죽어가도록 방치한 사건이다. 정지윤은 젖이 퉁퉁 부른 모니터와 키보드를 두드리는 죽은 아이의 환상을 떠올렸다. 이 환상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어둡고 끔찍하다. 신체와 기기가 그것도 모유를 수유해야 할 어린 엄마와
컴퓨터 모니터의 자리가 역전된다. 이것은 상상 속의 풍경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다. 정지윤은 이 장면에 아이템이 가득한 젖병을 아이 입에 물리는 모니터의 모성을 한 번 더 화면에 올려놓는다.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그녀만의 역설적 방법이지만 독하기 그지없다. 그녀의 아픔과 분노는 어디를 향하는 것일까? 점점점점 하면서 더 자세하고 깊이 있는 해설을 더해 가는데 그런 느낌 받았어요. 보통 너무 아파서 더 읽기 싫거나 읽기 힘든 그런 시들도 있고 글들도 있고 그런데 읽다 보면 그 시구와 시구 사이에 텅 비어있는 부분들 때문에 막 감정이 확 올라오거나 이런 시들은 아니었는데 그 글 사이사이 시 사이사이를 이 해설을 읽다 보면 너무 구체적인 어떤 그림으로 확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해설이어서 특히나 이영진 선생님의 해설을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네, 해설 마지막 부분 공유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인트로에 해당하는 시집의 제목은 마치 길거리 시위대의 구호처럼 시작된다. 길 가던 행인들의 시선을 끌어모을 만큼 강렬하다. 함께 따라 외치고 싶을 만큼 자극적이며 충분히 가려운 곳을 타격하고 있다. 나는 뉴스보다 더 편파적이다. 라니. 두통이 생길 만큼 쏟아지는 정보의 쓰나미와 그 일방적인 공급의 횡포에 진저리를 쳐본 독자라면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와 격렬한 태도에 충분히 동의할 만하지만 너무 급작스럽다. 그래도 그렇게 직진하는 것이 정지윤 본인의 성격이라는데 어찌하겠는가. 쩝쩝쩝쩝. 그러면서 이 시대의 뉴스는 그녀의 말대로 지독히 편파적이면서 정치적이다. 그것들은 뻔뻔함을 넘어 하나의 산업이자 권력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그 편파성을 깨트리기는 결코 쉽지 않다. 발화의 주체인 나는 뉴스보다 더 편파적인 전략만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정지윤은 이런 현실론자들에게 말한다. 허구의 힘은 곧 상상의 힘이다. 적이 아무리 거대해도 상상보다 크진 않다고. 이미 싸움은 시작되었고 이기고 지는 것은 이미 본질이 아니다. 중심이 해체된 세계가 뿜어내는 허무한 환상의 지향성 부재를 두 작가는 쉼없이 공략한다. 거대한 유리창처럼 투명해서 보이지 않는 시스템들은 정지윤과 나규환이 끊임없이 들이미는 실제의 알리바리와 내내 싸워야 할 것이다. 네, 좀 평범하지 않은 독특한 신선한 이런 것도 있네. 그런 뭔가 특별한 무언가를 찾고 계시다면 네, 시 드로잉 집 나는 뉴스보다 더 편파적이자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안녕.